네, 유승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북한의 오물풍선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거의 일상이 되다시피 했는데요. 그렇죠. 피해도 예.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피해 보상책을 강구하는 건 이제 시급한 과제가 됐는데 네. 오늘은 바로 이 문제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나서고 있는 곳은 지자체입니다. 예. 지난 9월 8일 파주시 광탄면 소재 한 창고 지붕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었는데요. 오물풍선에 달려있던 기폭장치 폭발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였습니다. 네.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파주시가 우선 예비비로 피해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고 예. 서울시도 이전에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간단하지 않다. 왜요? 예. 그러니까 지자체 예비비로 우선 보상을 하겠다라는 건데 예. 이 사례가 여러 건 누적되고 있고 또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면 살림살이가 빠듯한 지자체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파주시 같은 경우는 파주시 광탄면 화재 창고 같은 경우에는 그 파주시 관계자 말에 따르면 피해 규모가 8천만 원에 넘어간다는 거였습니다. 이 광탄면은 아직 소방에서 감식 결과 발표를 안 했는데요. 네. 최소 보름이 걸린다고 했으니 곧 나올 예정이긴 합니다. 네. 만약 오물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파주시 예산으로 할지 경기도 예비비로 할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경기도로 갈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파주시의 그 피해 보상 접수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차광막 피해, 뭐 비닐하우스 피해 이래서 40만 원, 8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8천만 원, 그러니까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파주시 살림살이 특히 예비비 규모로 볼 때는 좀 감당하기 힘들어서 어렵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예비비로 좀 보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나올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뭐 4, 50만 원이 어떻게 파주시에서 하겠지만 네. 국비는 없어요? 국비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예. 일단 지자체가 지급을 한다면 나중에 행안부에서 재난이나 안전과 관련된 특별 교부세로 지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있었는데요. 예. 지난 6월 4일 날 정부 차원에서 행안부와 기재부 그리고 국방부와 통일부 이렇게 각 정부 부처가 논의는 했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가 발표한 건 없고요. 당연히 각 지자체로 공문과 같은 그 실질적인 형태로 내려온 대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그 민방위 기본법 개정과 같은 그 중앙정부가 보상을 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률 정비 문제가 이제 깔려 있을 텐데요. 예. 하지만 지자체가 현재 소규모 피해는 자체 예비비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임시 방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반면 정부의 대응은 굉장히 답답하고 더디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자체는 우리 예비비로 지금 감당이 나중에 하면 어려우니까 좀 중앙정부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인데 중앙정부는 아직은 방침은 안 세웠다. 네,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는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응이 없고 또 보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앙정부 보상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그 개정안, 민방위 기본법의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인데 예. 속도가 더디다, 더 조속하게 처리를 해야 이건 한다라는 저 것이었고요.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네, 국회의 예. 역할이고 두 번째는 간접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간접 보상.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자체가 쓴 돈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건 이제 사후 정산 문제인 것 같고. 예. 간접 보상 얘기는 뭐예요? 그 실질적인 피해 외에 그 동반될 수 있는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예. 우선 서울시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건물이 파손이 됐으면 영업 못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영업 못한 그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보상이 아니라 다쳤으면 다친 치료액만 지원하는 거고, 예를 들어 차량이 찌그러졌으면 찌그러진 거에만 돈을 주는 것이지, 차중에는 용달차 같은 어떤 영업용 차량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고치고 수리하고 예를 들어 일주일을 일을 못한 그 비용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네. 현재로서는 그 기물 파손으로 인한 또 상해로 인한 추가적으로 그 동반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간접 보상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뭔가 어떤 사례가 좀 있었던 겁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 방금 서울시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용달차 사례도 그 지난 그 7월에 강서구에서 예. 상해 진단을 받았던 시민의 사례였고요. 예. 당장 일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 이야기도 한번 서울시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이거 시민들 피해한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느끼니까 법령이 없어도 지원을 하는 거고, 차량이라든지 카페 같은 데 유리가 파손돼 가지고 영업을 수리할 때까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좀 있었고, 그것까지도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이게 보상법이 없으니까 그렇지 보상법이 있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굉장히 더딘 반면 이 대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목소리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예, 이런 목소리에 중앙정부와 국회가 좀 발빠르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게 절실해 보이기도 하고요. 예. 또 더 근본적으로는 오물풍선을 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예. 처방, 그러니까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계절이 바뀌면 북서풍이 많이 불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오물풍선 더 많이 날아올 수도 있고 더 빨리 날아올 수도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항상 빨리- 불안하고요. 그러니까 좀 정비를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푸른달님이 오물풍선의 피해는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책임을 져야죠. 이런 또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을 하네요. 자, 유승민 작가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